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오랜만에. 근데 우리가 오랜만에 보는 건 아니구나. 라디오를 오랜만에 하는 거지. 그렇죠. 뭐 저희들은 또 매우 바뀌기 때문에. 네, 저번 주에 원래 녹음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저저번 주에 공연을 하느라 일주를 쉬었잖아요. 녹음을. 그러고 나서 공연이 끝나고 원래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녹음을 진행을 하는데 녹음을 저번 주 화요일에 할까 하다가 그냥 밥이나 먹자. 그렇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쌀국수와 그 뭐죠? 뭐 이렇게 뭐 튀김 세트 같은 거를 해서 맛있게 먹고 맥주 한 잔을 하고 빠이빠이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빠이빠이 하는데 야 근데 우리 주제를 안 정했다? 제일 중요한 걸 또 맨날 이러면서 그렇게 돼가지고 또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주제를 정해서 오늘 왔는데요. 3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저는 뭐 공연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조금. 또 하필 공연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이 중간고사여가지고 이게 학교랑 병행을 하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힘들긴 하죠. 분명 원래 또 다음날 수업을 갔는데 친구한테 이제 수업 그 시험이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수업을 그냥 듣고 본인이 있다가 이게 없다라고 머리에다가 넣은 아니 친구가 분명 없다 그랬어요.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안심하고 갔었죠. 갔는데 교수님이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하고 이제 저 쉬려고 기지개를 딱 피는데 갑자기 쉬는 시간 끝나고 중간고사 시험을 보겠대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 저도 급하게 주변 사람 어떤 분 이렇게 계시길래 그래서 시험 범위가 어디냐고. 뭐 뭐야 그 약간 어디냐고. 영영과잖아요, 그죠? 네네. 영영과 얘기해도 괜찮죠? 뭐 정식 명칭은 연기예술학과이긴 하지만. 그죠. 연예과인가요 그러면? 그냥 연영과 합시다. 네, 그게 제 영영과잖아요. 영영과는 시험 같은 거 어떻게 봐요? 저희 전공 같은 경우는 주로 실기 시험들이 많이 있고요. 교양은 이제 또 필기를 보겠죠. 그러니까 교양은 다른 학교랑 똑같이 보고요. 전공 같은 경우만 조금 좀 다른 과랑은 좀 다르게 좀 실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대화는 장면 발표나 어떠한 뭐 예를 들어 재즈와 발레라는 수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춤을 추는 거가 이제 시험이겠죠. 그럼 실기 위주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은 봅니다. 막 2인극 같은 거를 그런 것도 합니다. 하고 막 그런. 제가 이제 이번에 중간고사를 안 봤는데 이제 기말 발표해야 될 게 총 4팀이 있어요. 이제 한 팀당 한 30-40분 내외 이제 단편 연극을 하나 올리는 게 이번에 저희 기말고사 시험이면서 하나의 과제이면서 팀플입니다. 신기하다. 약간 TV에 나오는 예술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막 그런 거 같다. 예술대학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뭔가 뭐 당연한 건데 막상 듣고 있으면은 진짜 그러는구나 약간 이러면서. 그래요? 저는 또 이게 또 생소한 게 저한테는 저는 이게 항상 하는 일이잖아요. 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탁과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오히려 제가 더 놀라워요. 오히려 제가. 근데 맞아 그거 나도 그 순수미술과 나왔잖아요. 뭔지 알죠. 그 스튜디오에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스튜디오가 따로 있어요. 학생들 이렇게 짱 박아 놓는. 좋은 학교 다니셨네요. 그래서 막 이런 거 그렇지 않고요. 그런 거 얘기하면 이제 막 맞아요.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시험이 없었어요. 진짜 좋은 학교네요. 그러니까 대신 에세이를 무조건 내야 되고 작품을 내야 되는. 그래서 저희는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크리틱이라고 했었는데. 그 작품 같은 거를 전시를 해놓고. 네?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크리틱이라 그래가지고 그 비평의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막 그 학생들끼리 작품 걸어놓은 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교수를 안 하고 튜터라 그러거든요. 튜터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크리틱을 하는 거죠.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고 왜 만들었고 이런 걸 하면은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에세이를 내야 돼요. 그래서 글을 꼭 써야 되거든요. 글 잘 쓰시잖아요. 제가요? 누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왜 그냥 너도 리포트 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 잘 쓴다고 하진 않았고요. 글솜씨가 그냥 글솜씨 없고요. 왕년에 한번 여기까지요. 뭐가요? 왕년에 그 일로 왕년에 뭘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나 왕년이 아직 저 아직 어려요. 그렇죠. 어리죠. 맞아. 저희 다 어리죠. 너가 나보다 몇 살 어릴 뿐이지 저도 지금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나 이렇게 노땅으로 만들지 마세요. 30대가 이제 돼가시니까 그럴 수 있죠. 편집해. 이렇게 해서 여덟이 많아지는구나. 예.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부분으로 슬슬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넘어가면 안 돼요? 재밌어요 이런 거? 이런 잡담 나누는 팟캐스트라도 하나 만들든 해야겠네. 넘어가시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미술사 컬렉터 이은 씨라고 저희 구름 제작자들의 구성원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의 그 미학접 잡담 시리즈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네. 저번에 송다솜 양과 함께 그 가운데 손가락의 의미라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찬우 씨가 하나 골라줬죠. 네네. 그래서 제목은 함께 흘러가고 각자 끝이 나다. 저는 이거를 딱 형 이거 할래라고 해서 카톡이 딱 왔을 때 야 지다운 거 골랐다.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되게 시니컬한 캐릭터라고 하면은 찬우 씨는 좀 감정이 되게 풍부한 캐릭터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이 감정을 조금 이렇게 흔드는 찬우 씨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이 정서를 흔드는 이 정서를 전달한 이런 그런 거였나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그 제가 편집하면서 한 편을 거의 한 5번 정도를 그래요? 봐야 돼요. 5번 정도를 또 보고 해야 돼가지고 이제 좀 이것저것 기억을 좀 자주 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 정서나 감정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요. 뭔가 좋아요. 그래서 이걸 딱 골라왔을 때 역시 딱 본인 같은 걸 골라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약간 이야기 나누기는 조금 힘든 주제들이 많이 담겨 있기는 해요. 이게 어쨌든 일단 되게 간단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좀 간단하게 이게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그 작가의 작품인데요. 쿠바 출신의 미국 작가인데요. 그 제목은 무죄 완벽한 연인이라는 작품인데 아마 보신 분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보신 분들은 꽤 있어서 이게 뭔가 기억하기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인데 어떤 작품인지는 모르고 지나가기도 또 좋은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되게 그냥 목욕탕 같은 데서 꼭 볼 수 있는 그런 시계 있잖아요. 네. 그런 되게 단순한 시계 모양 같은 거 2개를 나란히 놓고 시침, 분침, 초침이 정말 똑같이 흘러가게끔 세팅을 해놓은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작품만 보고 있자면 시계 2개 붙여놓고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인데 이 작가가 약간 삶과 죽음, 이런 시간의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본인이랑 함께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인이 에이즈에 걸려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연인과 함께 하고 시간을 함께 하고 있지만 2개의 시계가 똑같은 시간을 흘러가듯이 똑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하나는 먼저 가야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를 담아낸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연인이 그 이 사람보다 6년 정도 먼저 사망을 해가지고 떠나가고 그 다음에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가 이름이 되게 길어져 힘드네요. 토레스로 하는 거 어떨까요? 네, 토레스 성으로 얘기했죠. 미스터 토레스가 이제 연인이 사망하고 6년 후에 본인도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이 작품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몸소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미학에서 아름다움을 쫓아 헤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계 2개 있는 이 상태, 이 그냥 작품의 이미지 자체는 그 눈으로 보기에 예쁘거나 이런 이미지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기에는 정말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네네. 시계 2개가 이렇게 평소에는 절대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으로써 약간 눈길을 빼앗기는 하지만 시계 2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 아름답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방금 저희가 이 시계 2개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막 나눴잖아요. 그 연인이 먼저 떠나가고 그러고 나서 그 본인도 이제 떠나가는 요런 어쨌든 시계가 2개가 같이 흘러가지만 언젠가 하나는 먼저 끝날 것이고 네네. 그 다음에 또 남아있던 시계도 끝날 것이라는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이 찬우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감정과 정서의 동요가 오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약간 아름다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술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움. 그래서 약간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꼭 눈으로만 봤을 때 그림이 굉장히 예쁘게 그려져 있을 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작품이 놓여 있을 때 그 작품에 대한 스토리나 그 작품 안에 담겨 있는 의미, 개념 같은 거를 듣고 나서도 느낄 수 있는 게 이 아름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면서 좀 이제 찬우 씨와는 다르게 좀 시니컬하게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분석을 좀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기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약간 뭐 찬우 씨는 그냥 정말 이런 감정과 정서의 동요 때문에 좋았던 걸까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글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사실 제목 때문이었어요. 뭔가 이 시작과 끝이라는 단어가 주는 저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다른 뭐 너무나 좋은 글들이 많았지만 이거를 제일 택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뭔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항상 뭔가를 처음 했을 때 마무리가 있듯이 이거를 뭔가 시간적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되게 흥미롭고 이끌림이 있어가지고 이걸 선택하게 됐는데 사실 전 처음에 글을 읽었을 때도 이게 실화라고 맞아요. 전 실화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냥 어떠한 예술가가 야, 이 시계 두 개를 가지고 뭔가를 어떤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의미를 넣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본인 작품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실화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또 달랐어요. 처음에는 봤을 때 시간, 분, 초 똑같게 해서 이게 이겁니다라고 그냥 말했을 때 시간을 표현하는 거로만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냥 이제 실화라는 걸 알고 나니까 사실 그냥 뭐랄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한테 느껴졌거든요. 그냥 시계 두 개를 똑같이 시간, 분, 초를 맞춰놔가지고 이렇게 네. 해서 계속 정서 이런 것도 말을 계속 하는 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가 이제 중요한 거다는 다시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6년 후에 뭐 이제 그 작가가 같이 따라서 죽었다라는 그쵸. 말을 들었을 때도 참 혼자만의 상상으로는 그 작가분이 이 시계 두 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진 상태에서 참 되게 묘한 여러 가지 그죠. 묘한 감정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현대에 들어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작가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한 작가가 몇 명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 어떻게 보면 연인 둘의 이렇게 사람과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에서 좀 가장 동요가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어머니와 막 나에 대한 시간이 된다고 이러고 하면은 조금 또 다른 느낌이 그렇죠.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다른 작가로는 온카라라고 일본 출신의 미국에서 활동했던 작가가 한 명 있어요. 근데 네. 그 사람은 6,000개인가 7,000개의 페인팅을 그렸었는데요. 그거를 그날 만약에 오늘이 2019년 뭐 10월 며칠이잖아요. 네. 2019년 10월 오늘 20 며칠이죠? 오늘이 9일입니다. 29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캔버스 위에다가 검은색 바탕을 칠해놓은 다음에 흰색으로 2019년 10월 9일 이렇게만 10월 20 며칠 이렇게만 그려놓는 거예요. 그 근데 날짜만요? 그 날짜만 딱 그려놓는 건데 이 날짜를 그리면서 만약에 12시 전까지 자기가 이 작품을 완성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작품을 부숴버려요. 이런 식으로 거의 6,000개인가 넘게를 제작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부순 거 포함해서인가요? 그러니까 부순 거 포함 안 해서. 부순 거는 이제 애초에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거의 평생 동안 이 작품을 약간 시리즈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날짜만 적어놓으면은 굉장히 의미가 없지만 그 날에 그날 날짜를 그려놓는다는 걸로 뭔가 시간을 거기에 담아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12시가 만약에 지나면은 이거를 폐기해버린다는 걸로 이 무조건 이 날짜 안에만 그렸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확인 사살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룰을 또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이랑 영국이랑 뭐 이렇게 시간 표기 방법이 다르잖아요. 네네. 이렇게 막 해가 먼저 오는 데가 있고 일이 먼저 오는 네네.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국에 있으면은 영국에 있는 표기법을 따라요. 그럼 영국은 일월해 순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월해 순으로 그려놓고 그리고 보면은 막 아니면은 또 이집트나 터키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발음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옥토버가 똑같은 옥토버가 아니고 뭐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거 또 이제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해줘서 그럼 그 사람이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걸 그죠. 여러 나라를 본인이 돌아다닌 거에 맞춰서 작품을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어떤 날짜에 어디 있었는지 대충 이제 이렇게 뭔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느낌도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직 시간만을 담은 게 아니라 그 날짜에 대한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낸 그런 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모든 작품은 아닌데 네. 일부 작품은 그날의 신문을 이용해가지고 케이스를 좀 만들었대요. 신문이요? 네, 그날 신문.
이 발행돼서 나와져 네, 있는 그 날짜에 나왔던 신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처럼 해서 딱 맞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 하루만을 담기 위해서 정말 모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고 할까요?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오늘이라는 날짜가 되게 신기한 게요. 오늘이라는 날짜가 어쨌든 내일이 되면 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짜를 내가 지금 그리고 있지만 다음의 미래에서 떠올려 볼 어제를 향해서 어제를 위해서 약간 작품을 만들고 있는 이런 행위가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좀 되게 거대하게 그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던 그 날은 조금 되게 크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크기 하나만으로 키우는 걸로도 뭔가 그날이 특별한 날이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작품 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의외로 되게 간단한 작품인데 여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하면은 이 미스터 토레스의 이 작품과 또 그 온카와라의 아는 형이에요? 아니요, 미스터 토레스라고 하면 오히려 먼 사람이죠. 우리 먼 사람이. 친구라고 하면은 이제 곤잘레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곤잘레스 형이 만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친한 사람인 거고. 토레스 형. 네, 토레스 형.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두 작품이 떠올리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저요? 저는 그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뭐 막 그렇게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미술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뭐 이런 느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제 주제랑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리고 시간을 표현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낸 작품들이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 작품으로 들어가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이 작품이 그러면 정확히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 미스터 토레스가 토레스 형님? 우리 곤잘레스 형님이라 하죠. 곤잘레스 형님이 그 1957년도인가 생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1990년대 그러니까 40대쯤에 사망을 한 걸로 이야기를 나이에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 미니멀리스트라고 해요. 이 곤잘레스 형을. 네네.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면 되게 간단하게 뭔가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왜 잭슨 폴록이 막 물감 흩날리고 막 이러잖아요. 잭슨 폴록 아세요? 잘 모릅니다. 이 물감을 붓에다가 묻혀서 막 이렇게 막 튀어요. 그냥? 흩날려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좀 거의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예술의 분야거든요. 왜요? 어떤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이유가 있는 게 그 전까지는 제가 예전 회차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유럽에서 넘어온 화가들이 그 전까지 그려졌던 입체파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 마르헤드 샹이나 이런 사람들도 원래 입체파를 그리다가 미국에서 인정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동을 하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막 물감을 그 캔버스를 바닥에다가 놓은 다음에 물감을 막 흩날리고 막 이러는 이미지 있잖아요. 네. 이 이미지가 이게 미국의 이미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남자다운 마초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농부였다라고 하거든요. 잭슨 폴록이.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농부여가지고 뒤에 오두막인가 헛강 같은 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작업실로 써서 바닥에다가 캔버스를 놓고 막 이렇게 흩날리는 이런 이미지를 썼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이미지가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와 너무 비슷한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도 자기네들이 미국인이라는 이 아메리칸이라는 이런 프라우드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미국인만의 작품 같은 게 막 딱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팝아트나 이런 것들이 슬슬 나오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팝아트나 이런 것들이 엄청 멋있는 예술이 아니란 말이죠. 뭔가 팝적인 요소지. 네. 그래서 뭔가 예술적인 느낌으로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잭슨 폴록이 약간 나온 거지 않냐라는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부 차원에서 밀어준 것도 있다라는 말도 하면서 이제 이런 속설같이 이런 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가 또 그 딱 세계 2차 전쟁이 약간 끝나면서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계 2차 전쟁이 끝나고 막 이러면서 이거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모두가 뭔가 이 이성적인 거에 대해서 질렸다 그러나요?
그 전에는 이제 1800년대쯤으로 해가지고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종교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감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우리는 이성을 믿어야 된다. 모든 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만을 향해서 달려야 되고 과학을 발전시켜야 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과학을 발전시키고 나니까 결국에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화가들이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가 원래 화가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거의 화가 반이 전쟁에서 사망을 한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들로서는 그 전쟁의 참상을 정말 친구를 잃는 거로서 많이 느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뭔가 예술가들만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사회 전체적으로 허무감 같은 걸 막 느끼는 거죠. 지금 사회 전체가 뭔가 이성을 향해서 늘 달려왔는데 그 이성을 발전시켜봤자 결국에는 남는 게 대량 학살, 전쟁 뭐 이런 거밖에 안 남으니까 뭔가 그런 감성과 함께 나타난 미술이 이런 미니멀리즘 미술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이라고 막 이러는 게 미니멀리즘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싶기도 한데 우리가 왜 예전에 뭐 요런 것도 발명이 됐었다라고 하면서 뭐 강을 건너는 배 이런 신발배요. 강을 건너는 신발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뭐죠? 왜 스키 같은 거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신을 수 있는 배의 신발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오. 막 요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에다 쓰는 뭐 시리얼 먹여주는 뭐 이렇게 기계 뭐 이런 네네. 되게 요상한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되게 어처구니 없는 발명품이 나온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시각의 관점에서 보면요. 기술을 계속 늘려나가려고 하는 뭔가 엄청난 시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용성이 있고 없고 이런 거를 아직 판단하지를 못하던 시대여가지고 네. 사실 지금 만약에 생각을 하면 강을 건너는 신발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뭔가 이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술을 새롭게 만든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의미를 놨다고 하나? 그렇게 해서 정말 무분별하게 기술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랬대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되게 호황스러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경제가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은 이상한 것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기류가 조금 생기긴 하거든요. 사실 모든 예술의 분야가 문화와 문명이 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지기 시작하면서 네. 힘이 남으니까 건축물도 좀 짓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존재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현대 철학 이론으로 오면은 세상에 너무 많은 물건들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이름 붙일 게 없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럼 아까 배신발 같은 거 만들면은 저희가 배신발이라는 어휘를 또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술이 너무 많아지면은 어휘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술이 너무 많아져서 쓸 어휘가 없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옛날에는 배신발 같은 거 하면은 배신발 같은 거 창고에 넣어놓고 뭐 시리얼 만드는 기계 있으면 시리얼 만드는 기계 한번 써보고 어디 창고에 넣어놓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거에 점점 질려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시기가 그런 전쟁과 참상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성에 대한 뭔가 질림을 느끼는 거랑 비슷한 시기여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리는 게 굉장히 여러 시각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부엌에 뭔가 이렇게 꽉 차고 정신없고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 질림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하나 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사상적인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다 빼야 돼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시대의 흐름처럼 그냥 왜 유행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유행처럼 너무 많은 게 이제 유행이 아닌 거예요. 점점 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유행이 또 여기 제목에서 나오는 게 이 작품이 사실 무제 점점 완벽한 연인이에요. 네네. 근데 요 당시에 무제 점점이라고 붙이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대요. 이것 또한 하나의 유행이다. 하나의 유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제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미니멀해 보이잖아요. 네네. 무제 점점이라고 하는 게 요 시기에 약간 유행 같은 거여가지고 사실 무제 점점 완벽한 연인이라는 게 되게 모순되는 게 그렇죠. 무제라고 해놓고 옆에 제목을 붙여놓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약간 요런 느낌이 그 당시에 이제 뭔가 하나의 인기 아니 하나의 유행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 유행처럼 퍼지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존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미니멀리즘이 그렇게 등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도 옷 미니멀리즘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약간 그런 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이더 자켓을 오늘 오랜만에
일단 블랙으로 깔끔하게 입어봤습니다. 네, 날씨 한번 시원해졌다고 바로 이제 블랙을 딱 꺼내서 저는 가죽이 되게 안 어울려요. 그래서 가죽 말고는 다 어울려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가죽이 안 어울리는 거지 다른 게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몰아가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가죽 라이더 재킷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옷가게 가가지고 가죽 라이더 재킷 입어보잖아요. 안 어울리긴 해요. 되게 안 어울리거든요. 차라리 트렌치나 차라리 그런 게 어울리는. 얼굴이 막 제가 어려 보이진 않는데 그거를 입잖아요. 되게 어려 보이더라고요 제가. 에이 무슨 소리세요? 뭐가요? 예? 뭐가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 부른 소리라는 거예요. 어려 보이지 않는 게 무슨 소리냐는 거야. 라이더 재킷 입으면 그렇다는 거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아서 생각하시는 걸로. 네. 판사님 저는 아무 말 다시 안 했습니다. 편집. 그래서 저는 약간 왜 막 입체파 화풍, 뭐 야수파 화풍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풍 같은 거를 되게 엄청 거대하고 멋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물론 멋있긴 멋있죠. 근데 약간 이거를 저는 유행이나 장르의 일부로 바라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도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가 유행으로 잠깐 흘렀었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막 르네상스나 이런 시기 막 되게 오래 전에는 이 유행이 오래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가 빠르지 않으니까 유행이 느리게 변화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술을 바라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 이 입체파 화풍이나 이런 게 너무 이렇게 거대해 보이지만은 않게끔 이해를 하기가 좀 더 쉽거든요. 혹시 인터넷 강의 해보는 거 어떠세요? 아 저요? 인터넷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미술을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터넷 강의하시면 1등 하실 것 같은데 바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미술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미술가고요. 좋아요. 네,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강의 같은 거 살짝 불러주시면 열심히 준비해서. 좋아요.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조금 그런 시간적인 면이잖아요. 그죠? 이 작품은 약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순간을 조금 기억하고 싶고 뭔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약간 계속 흘러가는 물과 같은 지금 느낌이죠. 이 순간 제가 주먹을 쥐지만서도 1초가 지나면 바로 다른 순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을 뭔가 부여잡고 그 시간 안에서 뭔가를 추억하고 뭐 간직한다는 요게가 표준어인가요? 요것이도 아니구나. 이것이 저한테는 되게 큰 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되게 꽂힌 노래가 하나 있는데 혹시 뮤지컬 레베카 아세요? 모릅니다. 뮤지컬 레베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제목이 아마 행복을 병 속에 담는 법이라는 노래가 하나 트랙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가사가 난 알고 싶어 행복을 병 속에 담는 법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쵸, 시간은 담아내기 힘든 것 같은데 뭔가 하는데 이렇게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근데 뭔가 제가 지금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시간을 잡는다. 어떤 그 순간을 되게 한다라는 게 좀 되게 어려우면서도 되게 어쨌든 이런 시간이라는 존재가 되게 이렇게 뭔가 마음을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를 주기가 쉬운 게 그러면서도 표현하기가 또 어려운 게 누구나 다 뭔가 되게 추상적인 존재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존재한다는 거를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진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거 오래된 사진이 굉장히 귀해지는 이유가 그 당시의 시간을 떠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품에서 사진이 그림보다 조금 더 그런 저장이나 이런 목적에서는 좀 더 가치를 가지는 게 그 묘사가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그 시기의 한순간을 잠깐 담아놓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작품을 좀 대단하게 만들어주지만 또 이거를 표현하기도 되게 어려운 게 하나의 기류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시간을 그러니까 어떠한 예를 들어 어떠한 미술 작품이나 그림을 봤을 때 그 순간이 생각이 나세요? 그 시간이 생각이 나세요? 미술 작품을 볼 때요? 뭐 미술 작품은 어떤 그림이든 뭐든지 봤을 때. 저는 분석적으로 다가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저는 반고흐의 그림을 보고도 그 밤하늘을 생각하는 타입보다는 반고흐가
왜 이렇게 그렸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고의 삶을 떠올리면서 분석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에게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래요? 아직도 저를 이렇게 모르십니까? 아이 조금 사람이 말이죠. 예. 네. 본인은 이제 그런 걸 하시겠죠. 아니 그 저번에 별에는 밤을 보면서 뭘 느끼셨다고 하셨죠? 그 밤이 그려졌던 그쵸, 그 밤이 상상이 됐죠. 그 공기와 그쵸. 그런 그 요즘에 그 유명한 말 있지 않나요? 네. 그 조명과 온도와 습도 네. 뭐 있지 않나요? 뭐 있는데 그 삼시세끼에서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떠한 그 배우가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웃겨가지고 음. 그냥 지나가는 헛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이제 찬우 씨 같은 사람을 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막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공기를 느끼고 이런다는 게 그 공간감 능력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 공간감 있는. 그러니까 파란색을 보면서 네. 파란색을 시각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파란색을 보면은 그 파란색의 냄새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가지고 이렇게 느끼는 건가? 나는 못 느끼는데 어떻게 느끼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는 타입이라 네, 저에게는 굉장히 부적절한.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냉철하네요. 저 냉철한가요? 네, 아니 저 얼마나 되게 냉철하되기에는 얼마나 따뜻한 사람입니까 제가? 네, 좀 그렇긴 해요. 좀 밥을 되게 잘 사주는 사람이에요. 밥 잘 사주는 그 멋진 형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너 밥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오늘 밥 얻어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무슨 소리 아닙니다. 근데 뭔가 그 생각, 제가 아까 이제 촬영하기 전에 아이패드로 제가 옛날 여행 갔던 그 어떻게 보다가 또 지도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도에 사진이 다 뜨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 그 시간이 떠오른다기보다 그 제가 봤던 그 순간이 저는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사람들이 뭔가를 봤을 때 과연 어떤 그 시간을 떠올리게 될까 아니면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될까. 저는 좀 미묘하지만 어쨌든 같으면서 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뭔가를 바라봤을 때 지금 시각은 뭐 2019년 며칠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 그쵸. 뭔가 딱 눈 떠 봤을 때 그 어떠한 타임 사진 찍기 때 착각하는 그 순간을 떠올리니까 되게 묘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떠한 시간에 대해서 뭔가 한다. 제가 또 난 그림을 봤는데 어느 작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막 같은 환경인데 어떤 그림이에요. 그 동그란 시계가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녹듯이 달리네요, 달리. 네? 달리예요, 달리. 초현실주의 그림. 그래요? 시계 흘러내리는 그림. 맞아요. 그럼 그것도 어떠한 이거랑 좀 같은 의미인 건가요? 그거는 초현실주의 그림이어가지고 네. 전혀 관계 없는. 약간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약간 그 초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대페이지망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요. 대페이지망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 거기 있는 걸로 사람들의 약간 이렇게 시각을 끌어들이는 조금 다른 그런 거로 해서 약간 시각적인 이 흥미를 끌어내는 기술 중에 하나였던 기류였고요. 근데 그게 뭔가 막 문학이나 이런 쪽으로도 가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니멀리즘은 미국에서 벌어졌던 그 아까 저희가 뭐 이성을 거부하는 거였다면 초현실주의는 유럽에서 벌어졌던 형태거든요. 유럽에서 약간 무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초현실주의 그림들이 좀 주목을 받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이거는 달리나 이런 얘기하면서 한번 제대로 해보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슷한 기류기는 해요. 그러니까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석을 하자면 비슷한 느낌일 수 있는 거죠. 그럼 혹시 형은 뭐 이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좀 이렇게 갖고 싶다. 좀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과거에서요? 네, 혹시 뭐 이 순간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그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본 적 있어요? 저번에 이거 시도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근데 사람은 계속 시도해야죠. 아직은 막 없죠.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근데 그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너무 짧게 산 것 같아요. 그런 걸 가지기에는 아직 부모님도 다 잘 살아 계시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네 친형도 잘 있고, 그 아직 친형도 결혼 안 했고, 저도 결혼 안 했고, 사실 사람이 결혼을 하는 순간, 뭔가 가족이 결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뭔가 기억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은 좀 그 시점까지는 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있거든요 그런 거. 그렇습니까? 저도 짧게 살고 벌써 그렇게 역시 감성적인 사람은 저는
그때 그 일 때문에 아직도 제가 어떤 공연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저 혼자만 하는 게 있어요. 저만의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비밀입니다. 어쩌라고. 자, 통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농담이고 저는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엔수를 할 때 어느 한 무용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 첫 동작 자체가 이제 무대 상수에서 하수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상수에서 하수가 약간 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뒤에서 앞으로? 무대가 있으면 여기가 객석이거든요. 네네. 내가 보내면 이쪽이 상수고 이쪽이 하수라고 해요. 아, 오른쪽 왼쪽 느낌인가요? 네, 뭐 약간 그런 거죠. 상수면 이제 관객석에서 봤을 때 우측이 상수 쪽이 되겠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걸어. 아, 그게 왼쪽 오른쪽이 반대쪽 아니 뭐야 서로 쪽에서 바뀌니까 아예 그렇게 불러버리는구나. 몰라요. 저는 그냥 상수를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제가 이번 시험 볼 때도 느낀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문학 인문이라는 교양수 하나 들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희곡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쪽 전공자잖아요. 네. 근데 희곡을 되게 그렇게 이론적으로 펼쳐놓으니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되게 그냥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네. 해본 거구나. 저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그렇게 부르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막 해부학적 뭐 이론적으로 다가가니까 솔직히 희곡을 그렇게 푸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사실. 이게 아마 저희가 지금 그 미술사 서양 미술사 간단 정리 특집이 나가거든요. 아, 네? 이거 전으로.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녹음한 거보다 한 2회차 정도가 더 나가요. 저희가 근데 서양 미술사 부분을 그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찬우랑 원래는 서양 미술사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찬우가 서양 미술사 재미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요런 부분 때문에 재미없어 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론적으로 다가가는 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간 서양 미술사 어떻게 보면은 미술의 기본 이론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착착착착 이런 거잖아요. 좀 재미없을 수 있겠네요. 저랑은 진짜 안 맞으셔. 근데 이거를 되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면 재밌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찬우 씨는 아니라고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한다고 했구나. 저는 제 전공 분야 사실 아니면은 뭔가 느껴지긴 힘들어요. 하네요. 왜 그런지. 아니,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아는 거를 아는 건데 왜 아냐고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더 힘들어요. 저는 근데 그걸 되게 중요시 여거든요. 이게 왜 아는지 약간 요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타입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양 미술을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었던 거 같아. 나 지금 보면서 얘가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게 딱 느껴졌어.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도 당연히 되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왜 이렇게 하냐 물어보면은 이게 제가 벙찌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이거를 맞는 거를 어떻게 해서 맞는 건지 이걸 설명을 해주는 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느낀 게 제가 하는 것과 누군가 가르칠 때의 능력은 달라요. 이건 다른 능력치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약간 정말 찬우 씨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빨리빨리 캐치하는 스타일이라면은 네네. 저는 약간 그런 게 왜 그렇게 돼 있는지를 하나하나 캐치해서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고쳐버리는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저에게 없는 걸 갖고 있네요. 네, 능력을 되게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거랑 저는 이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그래서 티키타카가 잘 되다 보니 편집 또 이제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형의 또 작품으로 살짝 또 넘어가 보면요. 또 이 형이 이 시계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재밌는 작품이 하나 또 있어요. 어떤 거요? 이 형이 약간 시간의 흐름이랑 소멸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 연인에 대한 이야기, 이게 뭐 연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기류이긴 한데요. 네. 그 캔디랜다. 사탕을 바닥에 이렇게 쫙 카페트처럼 깔아놔요. 네. 그러면서 그 온 관객들이 하나하나 꺼내갈 수 있게끔 하거든요. 하나하나 꺼내서 먹어도 되게끔. 인당 몇 개요? 뭐 마음대로겠죠. 어허.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그 사탕이 없어져가는 이런 거를 하면서 조금씩 소멸해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개념적인 작품이어가지고 그 사탕이 어쨌든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작품을 다른 전시관에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뭐 돈을 주고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의뢰를 해서 하면은 사탕이랑 이런 거를 그냥 그 갤러리가 원하는 대로 구해가지고 깔아놓기만 하면 되는 이런 개념적인 작품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뭐
그 완벽한 무게의 영혼이라고 했다고 하나? 작품 같은 게? 완벽한 무게의 영혼이요? 네, 근데 그게 여러 개가 있어요. 작품이 여러 개인데 네. 어쨌든 형식은 사탕을 깔아놓는 이런 형태여가지고 관객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서 천천히 소멸해가는 요 과정 자체가 작품이어서 이거를 또 과정의 미술력을 해서 프로세스 아트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런 부분도 존재를 해서 그리고 또 그 방금 연인이 자고 일어났을 것 같은 그런 침대 사진 같은 것도 작품으로 내놓음으로써 뭔가 그 시간이나 이런 연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오묘한 감정 있잖아요. 이런 거를 되게 잘 만들어내요. 뭔가 듣다 보니까 네. 그 흔적 있죠. 흔적을 맞아. 되게 조금 이렇게 그쵸.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면서 소멸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했던 작가인데 근데 이 작가가 또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제가 일부러 사실 지금까지 찬호 씨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왜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부터 여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분이 동성애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인이 동성애 연인이에요. 그죠, 남자 커플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시계와 이런 이야기들이 요 동성애 코드라는 거를 밝히면서부터 바로 이제 동성 연인의 이야기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네네. 이러면은 또 이제 분위기가 확 또 반전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 이제 방금 아이러니한 게 풀렸어요. 왜요? 왜 에이즈에 걸렸는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렇죠. 근데 에이즈라는 병이랑 동성애랑 연결을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필연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연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냥 여성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동성애 코드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게 동성 연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그래서 에이즈 요런 시각이 조금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이게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품의 주체가 누구이냐? 작품의 작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또 작품의 이미지가 이렇게 반전이 돼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이성애자로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반대하거나 이러는 입장은 아닌데요. 네.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요런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감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이 작품을 그냥 연인의 이런 사랑을 표현했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이게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바로 부정적인 의견으로 부정적인 감성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물론 이 동성연애와 이성연애를 가지고서 뭔가 이야기를 끌어간다는 게 그리 좋은 비교 상대는 아니지만 그 작품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작품의 이미지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이게 남녀의 그런 사랑스러운 연애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네. 이 동성연인의 그런 연애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미지가 확 바뀌잖아요. 네. 지금 몸으로 약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뭔가 작품을 바라볼 때 사회적으로 배워온 이미지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 두 개를 나란히 놓았을 때 그냥 시계 두 개 나란히 놓여있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또 작가가 연인의 이야기를 표현한 거래 라고 하면은 한번 했다가 근데 이게 또 그 연인이 동성연인이래 라고 하면은 또 한번 그쵸. 네, 뭔가 맞아요. 변화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작품을 더 재밌게 바라볼 수 있는 과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동성애 너가 계속 찬우가 아까부터 그럼 그 여자분이 먼저 가신 거야? 약간 계속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방송 전부터. 맞아요. 그랬을 때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약간 방송에서 바로 얘기를 하면서 그 느낌을 좀 주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거의 뭐 식스센스급 반전.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 작품을 바라보는 이 3단의 다른 감성을 좀 느껴보시면 이 작품을 바라보는 과정이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도 그냥 방금 든 생각은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떻게 위험하냐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뭔가 이제 살아오면서 각자 간의 가치관이 다르고 어떤 살아온 생활과 경험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뭔가를 바라봤을 때 그게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온 가치관과 경험에 의해서 그걸 바라보게 될 텐데 그 부분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뭔가 그러한 부분들이 진정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를 신경 안 써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감성과 네. 감정을 가진 그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성과 감정의 조금 이렇게 혼합 같은 형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감성을 가진다는 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느낌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감정은 또 이런 거기 때문에 또 합쳐놓으면은 그렇게 되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잣대가 극히 뭔가를 보고 판단하는 그 기준의 잣대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딱 명료한 어떠한 이런 그쵸. 라인으로서 작품을 바라보는 이런 태도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는 중요하지 것도 않을까 네.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뭔가 서로 이 대화를 나눌 때는 그런 너무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서로 이제 좀 이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사회가 그래도 좀 올바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시대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냥 각자가 존중해야죠. 그죠. 각자가 다름을 인정을 하고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우면서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존중하는 게 가장 해야 하는 일이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이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맞아요. 약간 그래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이성적이면서 가장 올바른 방법은 좀 그냥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게 진정한 존중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는 게 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렵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그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형의 무죄 완벽한 연인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시계에 두 개 나란히 놓여진 그림 가지고 이제 작가가 어떤 것을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미지가 바뀌었고 또 작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연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알면서 또 한 번 이미지가 변하고 또 그러면서 미니멀리즘 뭐 과정 미술 프로세스 아트 또 초현실주의도 잠깐 갔다 왔고 이러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봤는데요. 물론 이 동성애 코드랑 이성애 코드를 이렇게 뭐 작품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용한다는 게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일 수 있는데 또 가끔은 극단적인 이런 이미지가 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 뒤에 담겨있는 감성이나 네. 그런 감정이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하면 사이가 대화를 나눌 때 좀 더 올바른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조금 전략적으로 찬우한테 얘기해주지 않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 소감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 작품을 봤을 때, 읽었을 때 느낀 생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성질이 인간이게 할 수 없잖아요. 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딱 그 순간만이 이제 시간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라는 존재가. 네네. 네. 사실은 초월할 수 없고 그렇죠.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하는 것도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는 그 그쵸. 흐름이니까 그거를 이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 순간만큼은 간직하고 이걸 이렇게 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끔 이과 분들이 나타나서 시간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하시는데요. 물론 저도 이과긴 했는데 네.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이과에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거의 이제 공대로 가야 되는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가면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는데 뭔가 재밌게 들었었는데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지 않아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감성과 이성의 그렇죠. 감정으로 이제 느끼면서 시간을 느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 네, 오늘도 사실 오늘도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녹음을 해서 또 저에게 새로운 자막 작업에 굴레가 빠졌죠. 빠져드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그 지금 촬영하는 거에서 아마 한 2주 3주 후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또 서양 미술사 간단 정리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찬우 씨와 함께 재밌게 노가리를 까면서 돌아오도록
노가리라고. 이 표준어 사용합시다. 재밌게 뭐죠? 대화죠, 대화. 대화. 아, 네네. 아 뭔가 그 농담 따먹기. 확 오는 여러 농담 따먹기는 뭐야? 농담 따먹기가 더 표준어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요? 뭐라 그러죠? 쟁이? 농담쟁이? 그건 사람이잖아. 네, 어쨌든 대화, 이런 대화로 하셔. 네,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 번 더 돌아오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재미난 주제와 함께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근데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인사했냐? 안 했다. 자 여기서 인사를 크게 한번 하면서 아까의 그 말을 너 그렇게 인사 안 잡고 그러시면 어떡하십니까? 와. 왜 맨날 안 해요, 그니까. 아니 그거를 잡아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 우리 이제 시작하는 할 때 이렇게 하는 멘트 같은 걸 하나 정할까 봐요. 멘트요? 멘트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약간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미술유유식 뭐뭐뭐 하는 미술유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념미술가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찬 이런 식으로 네네네. 뭔가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좋아요. 네. 뭐든 뭐. 그죠? 그냥 본인 혼자 네. 재밌죠? 아니요. 네. 뭐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인사를 하지 못했던 개념미술가 이동준이었고요. 네, 아까 같이 인사를 못했던 네. 배우 최찬우였습니다. 인사를 잡아주지 못했던 배우 네. 최찬우 씨와 함께 다음 주엔 했습니다. 잘 잡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